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오늘로 2주째입니다. 어제 수색의 걸림돌이었던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오늘부터는 24시간 수색에 돌입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민소은 기자, 타워 크레인 해체가 완료돼서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 같다고요? 네, 사고 2주째인 오늘 아침 6시 40분쯤부터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어제 22층 잔해물 제거에 집중하며 수색 작업을 이어나갔는데요. 실종자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한편 어제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끝났는데요. 무게추와 팔을 비롯한 상층부 해체가 완료됐습니다. 애초 계획은 조종실과 기둥의 상단부 일부까지 해체하는 것이었지만 외벽에 무리가 갈 수 있다 판단해 크레인 해체를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외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꼭대기 쪽에 있던 외벽 거푸집도 제거했습니다. 수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타워 크레인이 해체되면서 추가 붕괴 위험이 크게 사라졌는데요. 이에 따라 실종자들이 당초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상층부 수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또 오늘부터 24시간 수색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소방청이 내린 전국 소방력 동원령에 따라 오늘부터 전문 구조대원 14명이 추가 투입되고 현대산업개발 또한 3교대로 작업자들을 투입해 수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는데요. 중수본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수색과 구조활동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모두 387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와 북구의 요양병원과 남구 소재 교회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확진자 265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전남 지역에서는 가족과 지인 간의 접촉 사례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15개 시군에서 122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첫 주에 100만 명이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부터 지난 22일 밤 9시까지 102만 5천여 명이 신청을 받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생년에 따른 오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다음 달 28일까지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급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오늘 예정돼 있던 출범식을 연기했습니다. 전남 도청 안에 사무실을 마련한 여순 사건 실무위원회는 최근 도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출범식을 설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실무위원회는 내년 1월 20일까지 희생자와 유족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이후 2년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광주시가 주요 간선도로 9개 구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고 도로망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광주, 하남, 장성 3개간 광역도로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토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 각화동 도동고개와 제2순환도로를 잇는 사업을 포함한 혼잡도로 개선 사업 5건도 예정된 공정에 맞춰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지구 진입도로는 올해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하고 이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재작년 수해를 입은 섬진강 하류 지역의 주민 가운데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의 주민들은 정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 없다는 건데요. 수해민들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주방송총국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한 의견서. 섬진강댐 방류 탓에 난 수해 가운데 홍수관리구역과 하천구역 피해는 배상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원래 침수가 우려되는 곳이고 위험성을 미리 알렸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해로 한 해 농사를 날린 윤재창 씨는 온전히 배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흙탕물에 쓸려간 논 일부가 하천구역에 걸쳐 있는 탓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물에 잠긴 땅을 칼로 자르듯 일부만 배상해서 빼겠다는 걸 윤 씨는 납득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이 농지 일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걸 윤 씨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지적도에도 하천구역 여부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물난리 나고 나서 처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최근에 하천구역이다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지금 하천구역이니까 보상을 못 해주겠다, 뭐 조금 해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식당 건물 절반이 잠긴 부부도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여기 지금 1층은 다 잠긴 거예요? 네, 오래된 흙집을 허물고 2003년 건물을 다시 지었는데 이후 정부가 이 일대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의견을 묻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소유자한테 예고도 없이 통보도 없었어요, 전혀.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홍수의 보험이라도 일어났을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개인의 땅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충실히 고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부는 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보나 공보게재 말고 주민공청의 근거 등은 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남원과 전남 곡성 일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서 난 피해 89건 가운데 구역 지정을 수혜민이 알고 있었던 사례는 13건에 불과했습니다. 홍수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온전히 자연력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상 가능성이 정부의 면책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의 수해배상 배제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환경부쟁조정위의 결정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감소에 폐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는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전국의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나서서 정부에 지방대학을 살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창원방송총국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경남도 내 1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신입생 정시 모집 경쟁률 3대 1을 넘긴 대학은 경상국립대와 창원대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 대학은 미달 사태를 겪게 됐습니다. 지난해도 올해와 비슷해 경남도 내 대학들은 정원의 평균 85%를 채우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 120여 비수도권 대학들은 모두 비슷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4년부터 신입생 충원율 94% 이상을 충족하는 곳이 한 곳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수도권 전국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것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꿈입니다. 지역대학이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견인해내는 위상과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을 50%로 높이도록 요구했습니다. 국립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국고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사립대학에는 재정 지원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을 감축할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같은 비율로 줄이도록 요구했습니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협의회는 5가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청원을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강진군 다산박물관은 다음 달 21일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선생의 직계혈족 그리고 형제 자매 등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공개 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 측은 유물 매도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유물구입위원회를 거쳐 사들일 예정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까지 주요 항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실태 점검을 합니다. 해수청은 이번 점검에서 중소업체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살필 예정입니다. 여수시와 도시관리공단은 설 연휴 기간 귀성객 편의를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 33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웅천 친수공원과 진남경기장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앞 공영주차장 2곳은 대형 버스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합니다. 구례구는
2050 탄소 제로 청정 구례 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리산과 섬진강을 잘 보존해 대한민국의 허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례구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신재생 에너지 지원, 숲 가꾸기 등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도시민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지만 기부 의사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의 도시지역 성인 1,500명에게 물어본 최근 여론조사 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5.5%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한평 자동차 극장이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한평구는 지난해 1월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에 문을 연 한평 자동차 극장이 개관 1년 만에 누적 관람 차량 15,000대, 관람객 수로는 37,500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평구는 입장료 수입이 3억 원대에 이르고 비대면 행사장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서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이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평 자동차 극장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개봉작을 상영합니다. 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4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지만 평년 기온은 5도가량이나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 1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 보시면 주 중반에 아침과 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계속해서 웃돌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덜하지만 시야가 많이 답답합니다. 곳곳에 안개와 함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화순 영하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가 워낙 포근했던 터라 어제보다는 1에서 9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9도, 광양 11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8도, 영암 11도, 해남과 완도 1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8에서 9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